지난 시간에 그 223페이지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226페이지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에 나는데 이 부분은 분량이 252페이지까지인데 요 9월달 가서 한 3, 40분 정도면 아마 끝나는 부분이다.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제에 지문 한 두세 개 정도로 끼어 들어올 수도 있고 출제 비중이 상당히 약한 부분인데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2006년도에 이 규칙이 만들어져가 그때부터 시험 출제 범위에 들어간 거라.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것을 공부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내지 취득의 알선, 더 나아가서 매수인증 대리 행위를 겸업으로 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허용을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허용을 하되 알겠어요? 이 별도의 대법원 규칙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서 겸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 알겠어요? 그때부터 출제 범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규칙을 대법원에서 만들 때는 공인중개사법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 똑같은 모양새로 만들어 놨어.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9월달 가서 공인중개사 법령과 비교해서 특이한 점들만 발췌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충분한 사항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지금 두 번째 돌렸잖아. 그렇죠? 상세하게 돌렸다. 그걸 제대로 제일 다져놔요. 출제 비중이 많은 부분부터 제대로 해놔야 된다. 27, 8문제 나오는 부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이 마무리 지어야 돼야 다음 주부터는 또 저 앞부터 책 끝까지 한번 또 돌려야 돼요. 그 다음 주부터 첫 진도 들어갈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미 두 바퀴를 상세히 돌렸고 촬영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 위주로 또 헷갈려하는 부분 위주로 그런 것들을 탁탁 점검하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오늘 하면은 다음 봤을 때는 또 상세하게 한 번 더 하고 두 번을 돌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뒷부분에 중개실무 파트는 민법을 그동안에 또 두세 번 돌려놨으니까 이제 별로 할 게 없어요. 실무에서는 민법이 거의 반틈을 차지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 민법은 그 실무 파트는 6월달 가서 또 돌리면 된다.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문제풀이 과정 7, 8월달에 해서 보충해 가면 돼. 그래서 오늘은 254페이지에 보면은 이 4페이지 보지 말고 그 앞페이지 253페이지인데 과목 명칭부터 봐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 신고 뒤에 뭐가 붙었다? 등이 붙었다 이 말이지. 이 등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등 동그라미 지나놓고 뭐라고 적어두느냐 하면은 이 법령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인데 무조건 3문제는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4문제, 더 재수 없으면 5문제 이리 나오는데 그 등에 밑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자, 1, 2, 3 이렇게 적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 법령이다 이 말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 소위 실무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에 관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적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그렇지? 부동산 등, 그렇지? 등이 두 번 들어가는 바람에 발음도 잘 안 돼, 제목이. 그렇지? 이 등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부동산 등 취득, 특례, 취득에 관한 특례, 취득에 관한 특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알겠어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법령이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근데 재수 없으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면은 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다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그랬어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요거는 과거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있던 내용이야. 외국인 토지법. 근데 이 법이 폐지되면서 이 법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기 들어오면서 등자가 붙었는 거야. 알겠어요? 또 요것도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등자가 붙었는 거야. 그 등이 원래 떨어진 법 이름인데 등자가 붙은 거는 요 두 가지가 포함되면서 등이 붙은 거예요. 요 법이
폐지되고 그걸로 포함됐고 요거는 원래 어느 법에 있던 거냐면 공법 시험 문제에 나오던 거야. 공법에 제일 앞에 나오는 법 이름이 뭐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이죠. 이 법률의 뒷부분에 나오는 주제가 토지 거래 허가제였는데 이 법에서 저 허가제 규정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삭제된 그 내용이 다 어디로 들어왔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자가 붙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게 2014년도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과목은 과거 1회 때 시험부터 지금까지 출제 범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과목이다. 알겠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과목. 근데 그때도 뭐다? 4시간. 지금도 4시간. 똑같습니다. 자꾸 강의양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공법은 뭐다? 강의양이 줄었어. 알겠어요? 민법도 강의양이 조금 줄었다고 봐도 되고.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봅니다. 그 254페이지에 1절에가 법의 제정과 개정 배경 그 제목은 일단은 이 법,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배경을 소개하겠다고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1번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금인제도 관한 걸 제가 먼저 소개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56페이지 제일 위에 양갈로 2번까지는 알죠. 지우지는 말고 놔둡니다. 근데 설명을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하다 보면 나옵니다. 254페이지로 갑니다. 254페이지에 그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금인제도에 나왔는데 양갈로 1번에 자, 계약서의 금인제도란 뭐냐? 하는 요 개념 정도는 알고 일단 들어가 줘야 돼. 알겠어요? 상세한 내용은 출제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등기법 및 등기특별조치법에 자, 그 다음에 줄 것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걸 줄 거예요. 요 표현 그대로 뭐다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소위 계약서에다가 금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제도가 금인제도야. 그래서 어디다가 어디서 금인을 받느냐? 땅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는 읍면동장을 가리킨다 해서 관로 안에 제가 소개해 놓은 건데 그 자로부터 금인을 받은 계약서, 자 그걸 동그라미 쳐요. 금인을 받은 계약서, 그걸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해 보면은 항상 무슨 등기 신청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뭐냐?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이 뭐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 서류 중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무슨 등기를 신청하든지 제출해야 돼요. 그럼 지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무슨 계약서다? 금인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서로 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정서는 매매 계약서 아닙니까? 교환 계약서 아닙니까? 정려 계약서 아닙니까? 그 계약서에다가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그 금인받은 계약서를 등기 원인 정서로 뭐라? 내라 이 소리야. 그래야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소리다. 그게 금인제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인제도를 과거부터 시행을 했는데 왜 시행을 했느냐? 잘 들어요. 과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라는 소리야. 과세 목적. 자,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알겠어요? 이 금인제도는 아세요? 255페이지로 가봐요. 가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다가 있어. 한번 읽어봅니다. 금인 신청을 받은 이 금인기관인 시장 등은 아세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 무슨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 줄 거예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 그거 줄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금인받기 위한 그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만 확인한다라는 거야. 기재된 내용의 진정성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다. 그 형식적 심사만 하겠다라는 거야. 내용은 옳고 그르고를 실질적으로 심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 기재사항만 확인하고 검인을 해줘버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터져버려요? 매매 금액을 적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죠? 그런데 탈세를 하기 위해서 뭐 매매 금액을 어떻게 기재해 넣어버린다? 다운 금액을 기재해 넣어버린다라는 소리요. 다운 금액은 진정한 거래 금액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기재는 돼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기재는 돼 있으니까 검인을 해줘버린다라는 소리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현상으로 이어진다? 탈세 현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라. 그래서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무슨 제도냐? 바로 이 제도야. 2006년도 1월 달부터 시행된 제도가 무슨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소위 실거래가 신고 제도다.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토록 강조하고 그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세요? 2005년도까지는 금인제도에 의해서 뭐다? 과세가 이루어졌거든. 등기도 이루어지고 금인계약서를 제출해가 등기도 이루어지고 이래 됐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2005년도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까지는 금인제도를 시험 문제를 매회 한 문제꼴 비스무리한 정도로 물었다 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주 나왔어요. 알겠어요? 근데 2006년도 시험부터는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습니다. 왜 안 묻게 되느냐 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 과세를 행하는 제도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면은 매수인은 등기특기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뭐 한다? 본다 의제를 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검인을 받을 이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무슨 장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로서는 검인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무슨 신고 제도를 알아야 된다? 거래 신고 제도를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가치가 없어져서 안 물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소개해 놓은 거는 이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조금은 거론해 놨어요. 완전히 빼뿔락하다가 그래도 뭐다? 조금의 한 5%도 안 되는 뭐다? 출제 여지는 있어요. 뭐 때문에 있느냐 하면은 아까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아라 했잖아.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가장 대표적으로 3개 정도 이야기하면은 매매계약, 교환계약, 뭐 정려계약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정려계약서에다가 뭐 받아서 내라? 검인 받아서 내라라는 제도인데 매매계약은 2005년도까지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해가 등기를 했지만 이제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매매계약은 무슨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다? 매매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을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교환계약서하고 정려계약서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현실에서도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여전히 교환계약서에다가 뭐 받아야 된다? 검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려계약도 검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려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교환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환계약은 중개하는 사례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 그 점을 감안하면 검인제도를 물을 가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조금의 출제지가 있다 하는 게 바로 뭐 교환계약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교환계약도 중개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틀림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요 정도로는 지문에 끼어들어올 수 있어. 독자적으로 한 문제 물을 끓이는 못 돼요. 검인제도는.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물으면서 지문 한 개에 이런 게 끼어들어올 수는 있어. 매매계약 말고 교환계약은 뭐다? 교환계약은 무슨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 뭐 검인 대상이다. 요 정도는 물을 수 있고 더 전에 매매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때는 검인받은 것으로 뭐 본다 하는 이 의제 규정은 아주 출제의 가능성이 높은 조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봐두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하고 지나가자면은 이 검인제도가 어떻게 과세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느냐 하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원본은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가 뭐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인기관인 시군구청장은 검인계약서 사본을 2부를 작성해요.
한 분은 자기가 보관하고 한 분은 어디로 보내준다? 세무서장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세무서장은 송부받은 금융계약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있죠? 다운 금액. 그걸 기준으로 뭐 해버리는 거다? 과세해버리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탈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다? 매매계약은 금인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뭐다? 시험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해 놓은 거라. 자, 그러면 256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2005년도 7월 29일 나왔죠? 그래서 요때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뭐다? 금인제도의 대체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2005년도인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되는 거죠. 이 개정된 법은 공포 후 뭐다? 6월이 경과된 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거든. 알겠어요? 2006년도부터 실거래 신고제도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법 이름을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 이름에서 무슨 법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다.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 이름을 바꾸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원래는 2005년도 시험 때까지는 그러면 무슨 법으로 시험 친 거다?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으로 시험 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3번으로 와봐요. 2014년도 1월달이 돼 있죠? 그 2014년도에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두 법으로 쪼개요. 두 법으로. 공인중개사법 하나의 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개로 쪼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쪼갰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해버렸고 따로 쪼개진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있죠? 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알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4번에 보면은 이제 그 법 이름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가는 그 사이에 뭐가 붙었다? 등이 붙었죠. 그 등이 붙은 거는 이제 2016년도에 그렇게 바뀌었네요. 그럼 2016년도에 그렇게 등자가 붙게 된 거는 요 상황 때문에 그래. 요 법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돼 붙고 국토계획법상의 요 토지거래과제가 2016년도에 삭제되고 어디로 포함돼 붙다?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면서 무슨 글자가 한 글자 붙었다? 등자가 붙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가 담겨져 있는 현재의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오늘부터 내용을 공부할 거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공부하는 데는 지금 안 보이던 분들이 두세 분 보이는데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은 전혀 몰라도 뭐다 공부하는 법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이런 질문 별로 안 한다. 알겠어요? 무슨 손절지요? 기억할 거 없어요. 알겠어요? 별개야 완전히. 별개. 근데 중개 실무 쪽에 가서 강의할 때는 알겠어요? 6월달에 가서 강의할 때는 뭐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 거 기억나지요? 이런 수 좀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이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전혀 공인중개사법하고는 관계없는데 요것만 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글자하고 중개라는 글자 두 글자만 활용할 줄 알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257페이지에 그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뭐다 참고해서 읽어보면 돼요. 배경을 갖다가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제가 이야기했는 게 다 담겨져 있어. 알겠어요?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봐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개요해가지고 바로 밑에 줄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기반으로 무슨 제도? 외국인 토지제도 요 법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를 통합한 법률로 제정한 것이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기존에 요리놓고 변경해가지고 알겠어요? 당구장 안 봐봐요. 변경해. 제도는 유지하되 관련 법령의 통합 재정비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제도가 알겠어요? 뭐 삭제됐다, 폐지됐다, 걔가 없어진 게 아니고 뭐다 이쪽으로 통합 재정비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통합하면서 조금 내용을 뭐다 바꿨어요. 알겠습니까?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알겠어요. 그래서 또 공부할 게 늘어났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또 주요 내용에가 1, 2, 3, 4 이렇게 나왔잖아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기존의 걸 폐지하면서 통합하면 과정에서 조금 보완했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거야. 이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공부 다 할 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다고. 알겠어요? 자, 뒷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예제해놓은 거는 알았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거민과 관련한 설명 틀린 것은 한데 토지 또는 건축물,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까? 정려계약입니까? 정려계약이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지? 그러면 무슨 대상이다? 거민 대상이다. 교환계약도 거민 대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뒤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별표하게 돼 있어. 국토계획법에 있을 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토지거래가 가는 게 뭐냐?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뭐다?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뭐 받아라? 시군구청 전화부터 허가 받아서 계약 체결해라.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다? 무효다 하는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유권도 되거든? 그러면 토지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되잖아요? 근데 토지거래가 대상이잖아? 그럼 토지거래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원인되는 매매 계약 아닙니까?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도록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리 의제 처리해놓고 있거든. 아주 잘 나오는 게 뒤에 갖출 것 같긴.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은 맞아도 그 임목이나 재단의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뭐다? 거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거민 대상 물건이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는 이해 체결했죠? 이거는 알겠어요? 과세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경우는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게 틀려버렸어요. 요거는 봐봐요. 농취증은 어느 법에서 나오는 거다? 농지법에서 나옵니다. 농취증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아세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래. 경자유전의 원칙이라 하면 뭐다? 농지는 누구만이 소유해야 된다? 경작할 사람만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취득할 경작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농업 경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뭐 확인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라 하는 게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과세 목적의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매 계약이면은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된다.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될 뿐이지 농취증을 발급받았다고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이런 게 무엇을 한 경우는 뭐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의제 규정들이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어요? 특히 공법에서도 그렇고 뭐다 이 과목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건 법 적용 여부에 관한 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공인중개사분이 개업해가 중개할 때 알겠어요? 당신은 농지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안 받아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는데 농취증 발급받을 필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릴 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또 거민 받아야 되는 경우 가릴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2절에 이제 총칙 가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총칙이라는 제목은 뭐다? 중요성이 없고 일단 기초 용어부터 알고 가자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1번 재정 목적이라는데 읽고만 지나가면 됩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허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어요? 제가 만든 예상 문제집이 이제 5월달 중으로 새로 나올 끼인데, 알겠어요? 예상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알겠어요? 지난주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했잖아?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제1조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물어본다 했는데 물어본다. 알겠어요? 그거 몰라도 이거 공부하는데 이해는 다 되거든. 근데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면 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야. 어차피 시험 출제 범위에 두 법이 다 들어가잖아.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과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목적의 공통적인 사항은 공통적인 재정 목적을 찾아라 이 소리예요. 답이 뭐예요? 알지? 국민 경제에 이바지입니다. 그렇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을 한다. 이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 제1조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알겠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한 개 빠졌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돼 있다. 그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말은 못 보이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 이가. 알겠어요? 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법의 재정 목적을 한 문제로 한꺼번에 물어버린 거죠. 알겠어요? 공통적 재정 목적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두 법의 재정 목적을 다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물어보는 거잖아요. 출제 빈도는 높다 낮다? 낮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낮다 했지 안 나온다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출제 빈도가 거의 제로다 하는 정도 아닌다면은 알겠어요? 1회 때부터 29회 시험 때까지 나온 적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있다는 소리야. 제로가 아니다는 것은 나온 바 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비중이 낮다 하면 뭐다? 이자물만 하면 한 번씩 낸다 정도가 되는 거지.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용어 정의해 놨는데,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민법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무엇과 뭐를 말한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법에서는 그렇게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럼 봐봐요. 민법에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부동산 개념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같아도 법마다 개념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이치 속에서 공부할. 그래서 늘 공부할 때마다 내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면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 깜빡깜빡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됐죠? 무슨 법을 공부해?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잔소리 많이 했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어느 법에서 공부했어요? 이리 물으면 뭐라 가르쳤노? 도시관리계획 어느 법에서 공부했어요? 이리 물으면 공법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알겠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공법이라는 법이 어디 있노? 대한민국에.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아세요. 자기가 공부하는 법의 명칭도 뭐다?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건축법에서 봤더라, 국토계획법에서 봤더라. 뭐 이리 된단 말이에요.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니까 대지 면적 중에서 건축물의 뭐다? 면적,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그러잖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용적률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면적, 건축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건폐율, 용적률. 건축법에 나올 것 같다. 어디에 나올 것 같다? 국토계획법에 나올 것 같다. 건축법에 나올 것 같다. 건축법, 국토계획법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50%, 60%, 70%, 90%, 80% 외웠지? 527, 9878, 777, 둘둘둘 가는 거 외웠잖아. 알겠어요? 그거 다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에 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잖아. 시행령에. 그 시행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오는 걸 교재 수록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지거든. 그럼 용도 지역은 건축법에서 공부하나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부하나? 도시관리계획이니까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공부하면서 자꾸 내가 공부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 깜빡깜빡 놓쳐버리고 자꾸 익힌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서 들어봤더라 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2번 봅니다. 부동산 등자가 또 붙어버렸어. 그러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 동그라미 칩니다. 그거는 그 위에다가 적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그렇게 적어놔요. 알겠어요? 그래서 분양권과 입주권을 합쳐서 부동산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그 등자 띠쁘면 부동산이고 붙이쁘면 등이잖아. 띠는 거하고 붙는 거하고 범위가 같나 다르나? 다르지. 알겠어요? 함부로 띠다 붙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3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의 매수인과 매도인 동그라미 칩니다. 4번에 따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하는 말은 그 매수인이든 매도인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거래 당사자라는 표현은 누구와 누구를 말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한다. 그 말은 결국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 그 거래는 무슨 거래를 의미하는 거다? 매매 거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환계약은 뭐다? 금인 대상일이 되는 거야.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외국인 등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놨는데 가는 상식적으로도 외국인 맞다 안 맞다? 맞다. 그 외울 필요도 없는 기고 나도 상식이다. 어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외국 법령에 따라. 알겠어요? 그것도 외국인 등이다. 근데 다부터 오른쪽 마까지 한번 다라마 문장이 긴데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하게 해놓은 거 뭐만 외우면 된다. 2분의 1 이상만 외우면 된다라는 소리야. 다라마는.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게 뭐다?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면 그것도 뭐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거 외국계 은행이다 하는 말 하잖아? 외국계 은행이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은행의 자본금의 얼마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외국계 은행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외국 은행도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주주들의 의결권. 그 의결권 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뭐다? 외국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2분의 1 이상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바와 사 외국정부 국제기구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국제기구 밑에 각주까지 처리하는 것도 몰라도 돼요. 알겠습니까? 교과서라서 다 적어 놓은 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뒷페이지 260페이지가 3절 이제 요거 공부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4절은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온다. 5절은 뭐가 나온다? 여기 나온다라는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실거래가 신고제도부터 공부를 합니다. 자, 1번에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알겠어요? 이번 시험에.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나왔으면 여기 이미 한 문제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물어보죠. 그럼 그 뒤에 거 공부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약집을 갖다가 대폭 얄팍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아죠. 요 페이지만 딱 적어줄까 인가 봐. 그러면 요약집만 갖고 공부할까 인가 봐. 알겠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까? 이렇게 썼거든. 그러면 이제 무슨 득점은 물 건너가는 거다. 고득점은 물 건너가는 거다. 60점은 넘어요. 근데 이 과목 60점 넘으면 합격이가 불합격이가. 10명 중에 8명은 불합격이잖아. 알겠습니까? 2명은 왜 합격입니까? 공법을 잘하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한다고 판단되면 요거는 뭐다? 나올 것만 골라가 공부하면 돼.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다?
골고루 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각자 자기한테 맞춰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나올 것만 찝어가 가르쳐 주이소 이렇게 산다. 자, 이게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데 이번에 2017년도에 개정되면서 알겠어요. 대폭 확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원래 요거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 물어보는데, 자, 1번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 났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가는 게 이 교재에 각주를 원래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 표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해버렸어요. 이 표를 보면은 주택법이라는 게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게 나오고 건축물의 분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나오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나오고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나오고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나오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강의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더라. 알겠습니까? 이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표를 상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제가 읽었던 법 이름들 정도만 한번 봐뒀다라는 정도면 돼. 근데 이 법 이름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느낌을 받으면 돼요. 이 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은 저도 잘 몰라요. 알았어요.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법 이름만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딱 온다고. 이 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뭔가 부동산을 공급해주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 법들에서 있을 것 같다 하면 택지개발촉진법 가잖아? 그럼 이 법 명칭만 딱 봐도 택지를 공급해주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명칭만 딱 봐도 공장부지 이런 거 공급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정도 느낌을 받으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 공급계약. 그걸 제가 토지 건축물의 무슨 계약을 의미한다? 분양계약을 의미한다. 공급하는 게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 공급계약, 분양계약도 무슨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라는 소리야. 이것도 매매는 매매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 다음 그 느낌만 받으면 돼. 알겠어요? 그 시험 문제 지문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정도다. 알겠습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정도만 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무슨 계약? 또 매매계약. 지위의 매매계약 했어요. 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즉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바로 실무에서 소위 무슨 건이라고 하는 거다? 분양권 가는 거다. 그 분양권의 매매계약. 그 분양권의 매매계약도 무슨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택지 공급을 받았잖아?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그 공급계약을 받은 사람은 택지 분양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그 분양권을 다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슨 신고해야 된다? 실거래가 신고해야 된다. 그 소리래. 알겠습니까? 그 다음 나를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났죠? 지위. 자, 지위 옆에다가 이게 왜 빠졌노? 지위 옆에다가 관로를 해가 적어요. 알겠어요? 작은 글씨로 제가 적어야 되는 건데 빠져버렸네. 거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입주자로 쓰는 지위 옆에다가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의미. 이렇게 적어놔요. 알겠어요? 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의미. 입주권의 매매를 의미. 그래서 가는 분양권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지만은 나는 무슨 권 매매 계약도
입주권 매매 계약도 실거래가 신고해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는 거는 2017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돼가 처음 만들어져가 원래 2018년도 2월 달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부동산 공법 시간에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각 주에 잔글씨 잔뜩 적어놨지. 시험 출제는 안 합니다. 소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입법 배경을 참고하라고 좀 적어준 거야. 알겠습니까? 적어준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지? 정비사업에 관한 법이잖아. 그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한 법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행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적합한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지역으로 가면, 단독주택지역으로 가면 군데군데 뭐 빈집, 소규모 주택을 정비해야 될 주택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정비하는 데는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주택이나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특별한 법으로 최근에 새롭게 만든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는 게. 명칭에서도 특례법이 적어놨지? 이것도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 아니다? 정비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례법은 무슨 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무슨 법?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원래 2월 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의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무슨 권이다? 입주권인데 그 입주권의 매매를 한 계약 당사자도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가 과거 2006년도 처음 시행됐을 때보다 상당히 실거래가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지금 벌써 13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알겠지? 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해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과세 목적이지만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 신고된 그 금액이 옛날에는 등기부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등기부의 각부란을 보면은 매매 가격이 기록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요즘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등기부에다가 뭘 적어 넣어본다. 매매 가격을 적어 넣어버려요.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그러면 그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전 매매가가 얼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투기적인 거래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시험 문제 안 물어본다고 지금 이야기했는 거는. 근데 이런 걸 설명을 해줌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내용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참고자료 많이 적어놨어. 각주든 어디로든. 알겠어요? 그래서 교재가 글씨가 많은 겁니다. 알겠어요? 자, 261페이지로 갑니다. 2번에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사항 돼 있죠? 양갈로 1번에 신고 의무자인데 반갈로 1번 제목을 네모 박스를 딱 쳐놔. 거래 당사자 간의 무슨 거래인 경우? 직접 거래인 경우. 그걸 네모 박스를 딱 치둬요. 그래놓고 일단은 이게 번호 표시가 모양새가 잘못돼 붙다요. 알겠어요? 그 반갈로 1번인데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갈로 2번 있죠? 양갈로 2번. 양갈로 2번이 이게 양갈로가 아니고 반갈로다. 알겠어요? 자, 그걸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라고 제목되어 있죠. 그걸 또 네모 박스를 딱 쳐요. 알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신고 의무자를 점검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네모 박스를 2개를 쳤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공부할 때, 알겠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는 경우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신고 의무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그 기준하에서 구분 정리를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 네오박스 친 걸 간단하게 줄여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직접 거래한 경우 뭐 중개 거래한 경우 알겠어요? 이때 신고 의무자 이때 신고 의무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소리야. 이때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공동이 원칙이에요. 공동. 알겠어요? 이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이게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직거래. 직접 거래했다 하는 거는 중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요 경우부터 요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261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 계약은 왼쪽에서 다 상세하게 정리했잖아. 어찌됐든 매매 계약이죠. 다.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거는 뭔지는 뒤에 가면 나와요. 신고사항 하는 거는 7가지 정도 나옵니다. 줄 거예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거 줄 것입니다.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하 이 사람들을 신고관청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신고관청 동그라미 딱 칩니다. 관로 안에 신고관청이 있죠. 공동으로 신고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그렇지? 자, 신고관청이 어딥니까? 신고관청이 어딥니까? 물으면 길어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 시장 옆에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이죠. 그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랬잖아. 그러면은 세종시는 신고관청이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신고관청이 아니고 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뭐 신고관청이다. 특이한 거는 어쨌든 세종시는 신고관청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종시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신고관청이고 그렇죠? 일단 그래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신고관청은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이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칠판 봐봐요. 하여튼 제가 중요하다 하는데 뭐가 중요하단 말이고 뭐 뻔한 긴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자꾸 시험 문제 나중에 보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알면 더 헷갈려버려. 이상하게 공부는. 중개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개업공인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대구시 북구에 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 알겠지? 사무소가 북구에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를 중개를 했어요. 에? 그러면 매매 계약이니까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 누가? 요 사람이. 어디다가 신고한다? 강남구에다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북구에다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엄격히 구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관청과 무슨 관청? 신고관청과 등록관청. 알겠어요? 근데 등록관청도 시, 군, 구청장이잖아. 신고관청도 시, 군, 구청장이잖아. 알겠어요? 맞죠? 똑같죠? 근데 앞에 기준이 다르잖아. 이거는 뭐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거는 뭐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앞에 이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자꾸 익히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알겠어요? 앞에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야. 신고관청과 등록관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관로에 잔글씨를 잔뜩 적어 놓은 거는 위반 시에 제재를 갖다가 그때그때 공부하라고 적어 놓은 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야. 뒤에 가면 다 모아놨지만 알겠어요? 뒤에 가면 이거 다 모아놨나? 몇 페이지 가본다? 307페이지 봐봐요. 307페이지 표로 잔뜩 모아놨잖아. 요 잔뜩 모아놨지? 모아놨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외워도 좋지만은 그때그때 뭐 나올 때마다 제재가 뭐다라고 익히라고 메모해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앞페이지 261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 거래 신고를 안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근데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알겠어요? 그 신고 안 한 거하고 거짓 신고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제재는 다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제재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재도 외우려고 해먹는 데마다 여수도 제재가 있어요. 여수도. 근데 여수는 간단해. 왜냐하면은 과태료밖에 안 나오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처분도 있고 뭐 형벌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뭐만 나오니까 과태료만 나오니까 과태료 그 기준 금액만 구분할 줄 알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가를 봅니다. 가.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동그라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누군지는 관료안에 장글씨로 잔뜩 적어놨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두드리 뭉치가지고 세 번째 줄 관료안에 국가 등 했죠? 국가 등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일방이 누구일 때는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를 한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지? 5번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지?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 할 때는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그런데 제가 나온다 하는 말은 하는 거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새겨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알겠지? 나온다 하는 거는 뭐다 개인적인 생각에다가 제 뭐다 의지, 제 이때까지 경험 다 판단해가 뭐다 더 강조하는 기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나도 봐봐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많은 경우, 거부하는 경우 이미 줄 거 나왔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하는 말은 뭔 뜻이냐? 거래계약 신고서에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다라는 거야. 신고서에. 알겠습니까? 원래 공동으로 신고하게 돼 있거든. 알겠어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한다? 뭐 한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난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니까 취합부라 나도 안 할란다. 개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신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문장이 들어간 거는 이렇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절차는 어디에 위임시키 줘놨다. 국토교통부 령에 위임시키 줘놨은 거는 뒤에 가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때 가가 공부하가 살을 또 붙여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 경우는 대원칙이 어떻게 신고? 공동으로 신고인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잖아. 알겠어요?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 국가 등이 신고. 그럼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일방이 신고를 많은 경우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등이 동그라미 딱 쳐놔요. 그 외국인 등이 가는 걸 동그라미 쳐놔.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을 봐봐요. 이에 따라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장관에게 뭐해라? 제출해라. 이래 놨잖아? 이 뭔 소리냐 하면은, 그 2번에 줄건한 걸 오해하면 안 돼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인나서, 알겠어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인나서. 요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까 제 앞부구나. 세 개 주제 적을 때, 알겠어요?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하는 거 특례 있었다 그랬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 실거래가 신고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매수인이 외국인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매매 계약이니까 실거래가 신고해야 한다?
해야 되잖아. 근데 매수인이 외국인인 바람에 외국인 등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대상도 되는 거예요. 두 신고의 대상이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버리면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돼요. 두 신고의 대상이 다 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는 두 신고를 다 한다? 하나만 한다? 하나만 한다라는 거야. 무슨 신고만 한다? 실거래가 신고만 하는 거야. 근데 그 실거래가 신고할 때에 매수인이 누구인 거? 외국인인 경우는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신고한 내용을 제출하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신고관청은 시군구청 아닙니까? 시군구청에서 외국인 등이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세종시장은 아세요? 상급 기관이 누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기 때문에 직접 제출하라라는 소리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각 시군구로부터 올라온 신고 내용이 있겠죠? 그걸 수합해가지고 3번에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더 제출한다? 장관한테 제출한다라는 거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시군구청장인 신고관청이 신고받은 내용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마.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또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제출? 장관한테 제출. 이리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누가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 외국인 등이 실거래가 신고한 내용. 알겠습니까? 그런 여기 이제 실거래가 신고된 내용의 사후 관리 시스템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사후 관리 시스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양갈로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인 경우는 중개거래일 때는 누가 신고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며칠까지? 며칠 이내에? 또 60일 이내에 이렇게 읽는다. 거래계약 측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말이야. 그렇지? 아직도 그 습관을 못 뜯어 고쳤어요. 그렇지? 이미 이거는 2006년도에 장난쳤어요. 처음 물을 때.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OX, X. 여러분들은 60일만 외화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60일 갖고 숫자하고는 장난 안 치고 앞에 잔금 지급일로 바꿔보잖아. 잔금 지급이라고 계약책이라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60일도 외우는 기지만은 그 앞에 기준점도 중요하면 같이 외워야 되는 기다. 알겠어요? 공시법 공부할 때 알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언제까지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 무슨 날로부터? 그 잔금 지급일로부터 그렇게 강의를 하기 전에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전에는 잔금 지급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요리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하는 게 바로 뭐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런데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알겠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만 공부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시험 출제위원이 알겠어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시험 지문에 사용한다. 법전에 쓰여진 용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법전. 그럼 공부할 때든 강의할 때든 법전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뭐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법전에는 뭐라고 돼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하는 게 바로 뭐다? 잔금 지급일이다. 이 소리예요. 항상 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적으로 익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알겠어요? 시험 출제 기준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말이야. 알겠어요? 자, 다음 됐고, 알겠어요? 공동으로 중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개활동에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렇죠? 뒷페이지 공동으로 신고를 돼 있잖아. 그렇죠? 공동 중개할 때는 공동 신고인 거야. 알겠어요? 자, 이 경우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줄 거 넣고 별표. 알겠어요? 별표. 그럼 봐봐. 중개 거래일 때는 누가 신고 의무가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잖아.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는 여러분들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경 꺼쁘면 돼. 누가 알아서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니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해뻤어. 안 해쁘면 과태료를 누가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과받는 거예요. 거래당사자가 부과받는 거 없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가면은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참 하여튼 법대로 안 하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지? 근데 실거래가 신고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왜? 하기 싫거든. 그걸 하게 되면 자기의 소득이 누출돼 버리거든. 왜 소득이 누출되냐면 실거래가 신고가 들어가 버리면 실제 매매 가격이 관이 알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그럼 우리 중개보수라는 게 뭐를 기준으로 산출해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 곱해가 산출하거든. 그럼 실거래가 신고된 금액을 역으로 환산해버리면 뭐다? 중개보수 수입이 연간 얼마다 하는 게 드러나쁜다 안 드러나쁜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일부가 뭐다? 실제 지가 중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무슨 거래인양 만들어버린다? 직접 거래인양 만들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실제 중개를 했는데도. 알겠지?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신고 의무자가 누가 돼뿐다? 거래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기한 안 넘겨버리면 또 과태료 돼뿐다 이 말이에요. 알겠지? 그 중개를 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꺼뿌라 하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신경 꺼가 될 일이 아니야. 서류상으로는 누가 신고 의무자가 돼버린 바람에 거래 당사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자기가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과태료 부과되잖아? 그럼 과태료 부과받기 싫으면 뭐다? 실제로 누가 중개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게 조심해야 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킨 대로 무조건 해가 될 일도 아니라요. 그 고객도 어느 정도 알겠어요. 법률적 상식을 조금 알면서 뭐다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안 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는 보수 좀 깎아드릴게요. 이럴 거 아닌가 봐.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문제 안 불거지도록 또 해요? 왜? 거래 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할 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 근데 서류상으로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한 걸 해놨잖아?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뭐다? 실거래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든. 대행신고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조금 이따 공부하면 이제 대행신고 제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찌됐든 중개거래일 때는 이자가 신고 의무자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고 의무자가 아니면 실거래가 신고해서 신경 꺼부면 되잖아? 그런데 세금은 누가 물어? 거래 당사자가 물죠. 그렇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허위로 신고해주세요. 라고 거래 당사자가 요구할 가능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렇게 요구한 거래 당사자도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이다. 장글씨.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 누가? 거래 당사자가.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되면. 그러면 요구를 했고 거래 당사자가 그 요구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신고한다 안 한다? 거짓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거짓 신고하면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구하는 거래 당사자도 과태료고 요구를 받아준 뭐다? 개업공인중개사도 과태료인데 과태료 기준 금액이 달라지게 돼 있어. 허위 신고는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방가로 1번의 신고사항에가 거래 신고사항 시행령에 나오는 것들인데 1번부터 몇 번? 7번까지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싹 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은. 5번 밑에 뭐가 있어요? 5의 2가 있잖아. 그대로 읽으면 돼요. 5의 2. 알겠어요? 5의 3도 있죠? 그 두 개를 네모 박스 딱 치둡니다. 알겠어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그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본인이 입주할지 다른 사람이 입주할지,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을 뭐다? 신고서에 기재 넣으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재 넣으라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기재 넣으라라는 소리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을 봅니다. 그 표현에. 5호의 2와 5호의 3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자 줄 것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 그거 줄 거고 관로는 몰라도 좋습니다. 줄 거요 또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거 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관로를 봐봐요.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누구인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 그거 줄 거 넣습니다. 에만 적용한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아시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5의 2하고 5의 3을 네모박스 쳤죠? 이 네모박스 5번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 5의 2와 5의 3을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뭐다? 1번부터 7번까지 다 안 해도 좋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만약에 5의 2와 5의 3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알겠어요? 다 외워라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말이에요. 이런 걸 과감하게 이야기해드린 데는 제 노하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못 믿으면 다 외우고. 알겠어요? 자, 그런데 그 5의 2와 5의 3은 알았어요?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할 때 신고사항이 아니고 무슨 계약일 때만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투기 과열 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신고사항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구시 수성구도 투기 과열 지구다 아니다. 투기 과열 지구다. 거기에 주택 하면 아파트도 들어가는 거다 이 말. 그 아파트 얼마 이상 주택이면 3억 원 이상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직접 거래를 했던 중개 거래를 했던 신고 의무자가 이 사람이든 신고사항에 뭐를 포함시켜라. 자금은 조달 계획과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사항에 포함시켜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성구의 주택의 매수인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의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는 제외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국가 등은 제외가 많아. 알겠어요? 왜 제외가 많으냐 하면은 빔이 알아서 잘할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불순한 목적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됐고 263페이지에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식. 근데 이 서식에 기재할 사항들이 다 신고사항이다 이런 논리거든. 근데 참고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것 때문에 봐두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2번에 매수인이 있나 없나? 있죠? 그 옆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하는 게 있나 없나? 있죠? 옆에 보니까 제출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고 매수인 별도 제출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고 해당 없음 체크 표시하도록 돼 있죠. 만약에 해당 없음에 체크 표시했다라는 것은 투기 과열지구가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로 하더라도 3억 원 미만의 주택이다 이 소리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출 체크하게 되면은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하는 서식이 따로 있어. 알겠습니까? 서식이 따로 있어. 그걸 작성해가 첨부해가 제출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매수인 별도 제출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다? 매매 계약에 누가 작성합니까? 매수인이 작성하지. 매도인이 자금 조달하나? 매수인이 자금 조달하지.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가 실거래가 신고시에 제출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별도로 제출하는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작 있죠? 그러면 별도 분리해서 제출하기를 희망하면 그다 체크를 딱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칸에 또 보면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걔가 주거용, 레즈용, 상업용, 공업용, 채가도록 돼 있죠? 여기 원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에는 없었어요. 거기 또 만들어지게 된 거는 이 논리로 가면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데 그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뭐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대상도 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되는데 무슨 신고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다. 그럼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실거래가 신고서에다가 이 외국인인 사람이 이 부동산을 무슨 용도로 취득한다라는 걸 표시하도록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신고인회가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관로안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시 있났지? 자, 또 질문합니다. 중개거래일 때는 누가 신고의무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요 지금 서명 또는 날인이 3칸이잖아? 제일 밑에 칸에만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돼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뭐한다? 비워둔다. 왜 비워두면 됩니까? 왜 비워두면 됩니까?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이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알긴 하는데 말이 안 나오지? 알겠어요? 그렇게 돼. 그러면 직접 거래할 때는 어느 칸을 비워두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칸을 비워두면 된다. 그 소리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고서는 종이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종이로 돼 있는 걸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가 뭐다? 제출하면은 그게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논지 알겠죠?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조금 더 공부할 것 때문에 미리 초치 놓고 가는 거야. 약불이 놓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신고 관청과 등록 관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종이를 작성해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신고관청에 제출토록 하게 되면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개거래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데 대구시 북구에 이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강남구까지 가가지고 신고서 제출하고 와야 되나? 이러면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신고도 허용하도록 해놓는다. 인터넷, 전자문서한 신고도 허용한다,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문서한 신고는 인터넷으로 들어간다라는 건데 뭐냐면은 신고관청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코너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요 앉아가지고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가 뭐다? 실거래가 신고 코너에 접속해 들어가가 신고서 작성하면 돼요. 그 신고서가 화면에 뜬다 안 뜬다? 뜬다 이 말이지. 그래가 기재할 거 기재가 입력해가 엔터키 쳐보면 뭐다?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뭐다? 신고 필증을 출력해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무슨 신고? 전자문서한 신고도 가능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아주 중점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어요? 이 통합 시스템을 또 구축해 놓은 게 있어요. 소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하는 걸 또 별도 사이트로 구축을 해놨어. 알겠어요? 그 전자계약 시스템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은, 아세요? 여러분들 매매계약서 있지? 매매계약서도 종이로 작성 안 하고 그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작성을 해버립니다. 알겠어요? 매매계약서다.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가 엔터키 탁 쳐버리면 바로 무슨 신고한 것으로 봐버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알겠어요?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져 버려요. 거래 신고서의 기재 항목이 매매계약서의 기재 항목을 토대로 뭐다? 전환이 돼버리거든. 알겠습니까? 시스템상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신고하는 사람은 알겠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별도로 또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만 제대로 작성을 해버리면 뭐다?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하는 내용에 전환시켜가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금 이따 줄 거고 별표까지 할 끼인데 알겠어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인터넷상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는 의제 규정이 나와요. 알겠어요. 별표할 끼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지금은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다 허용을 해요. 방문 신고해도 되고 전자무세한 신고도 되고 뭐 전자계약 시스템상으로 실거래가 신고 행해져도 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허용이다. 알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시스템으로 갈 거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잘 구축해놓은 것으로 평가가 돼요.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것도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버리잖아? 이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아니잖아? 아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작성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뭐가 부여돼 버린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해가 우선 변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활용 능력도 좀 해놔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태블릿 PC 여기 조금 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뒷페이지에 알겠어요? 264페이지에 이 작성 방법에가 잔글씨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출제거리는 되는데 교묘하게도 이상하게도 여기서 출제할 때마다 이 신청이 들어와 버렸어요. 알겠어요? 이 거래계약 신고서 뒤쪽에 기재 있는 잔글씨가 작성 방법에 관한 건데 실무 문제로 여기서 낼 때마다 무슨 신청? 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원래 출제인이 또 낼까 조금 의문시스럽습니다. 그런데 받으긴 받아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265페이지에 3번에 신고 절차 들어가는데 시간상 좀 쉬었다가 합시다.